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조성식의 어퍼컷입니다. 제가 며칠 만에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예, 그동안에 몇 번 이제 제가 객석에 앉아서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은 잘 나가는 정말 여성 경찰, 경찰에서 아주 그 촉망받던 그런 여성 경찰 간부인데 정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재 영입 11호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지은 전 총경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안전 수호천사 민주당의 아이유 이지은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기 소개를 아이콘, 네. 국민안전 수호천사. 수호천사, 네. 민주당의 아이유. 아이유. 네, 아. 아이유 씨 본명이 이지은이어가지고요. 아, 그렇네요. 네, 네. 예.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아이유 씨하고 아이유의 팬분들한테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유 쪽에서 좀 뭐 혹시 또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지. 네, 근데 고소할 뭐,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지은 전 총경은 1년 한 반 전에 우리 오마이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바로 이 책 여성 경찰하는 마음, 이 책을 내고서 그때 이 책의 공저자인 또 다른 두 분의 여성 경찰관하고 네, 같이 셋이 출연을 하셨고, 그때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 내용은 상당히 훌륭하고 재밌었다는 그런 평이었으나 조회수는 매우 아주 역대급 매우 낮은 조회수를 조성식의 어퍼컷 역사상 가장 낮은 조회수가 아니었나. 예. 자, 어쨌든 이분이 문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워낙 이제 경찰 있을 때도 또 이름을 날리시고 했는데 경찰대 17기고 경찰대만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서울대에서 석사도 사회학 석사를 따고 또 케임브리지대 영국의 케임브리지대에서 범죄학으로 석사를 따고 아니 뭐 경찰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지 예, 또 뭐야 또 저 박사도 땄어요. 예, 박사학위도 따고 그다음에 로스쿨 진학해서 변호사 자격증도 따고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러면 근무는 안 했느냐? 어? 이렇게 뭐 경찰 가서 이런 일만 했느냐? 남들 일할 때 공부만 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좀 기분 나쁘잖아요. 네. 어? 화도 나고. 네. 그게 또 아니에요. 특이하게 또 여성 경찰 간부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지구대장 근무를 계속 연달아 두 번을 홍익지구대장, 화양지구대장. 자, 홍익지구대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진 데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지구대장을 또 하고 연신내 지구대까지 해서 연신내 지구대장 5년 동안 맞네요. 했습니다. 연신대 네. 그 앞에 이제 연신내 네, 지구당, 지구대장. 연신내도 사실은 그 사건이 많은 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늘 그 일선 경찰관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그 시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구대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네, 맞습니다. 총경에 승진한 그런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제 그 2022년 7월이죠? 그 총경회의 사건이? 아, 네. 예, 그때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네.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총경들이 모여서 이제 의견을 표출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정권에서 좀 여기 모인 사람들 좀 불순한 무리들이다 뭐 이래가지고 자천 인사를 내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전까지는 전남 경찰청의 112 상황팀장으로 사실은 총경보다 한참 밑에 직급이 맞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이제 사표를 냈고 네. 그래서 주변에 좀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 안팎에서 첫
여성 경찰청장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는데, 자 어쨌든 이제 그 퇴임사에서 얘기한 대로 더 넓은 세상으로 네. 나오셨어요. 네,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저 정치권 이렇게 민주당으로 영입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좀 놀란 분들도 있고 네, 네.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 11월 경이었었고요. 11월 경에 민주당 인재위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12월쯤에 사표를 내고 1월 5일날 수리가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영입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인재위 측에 그 국민 추천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복수에 국민들이 저를 추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복수의 국민. 예. 네. 아마 뭐 그럼 그 중에는 경찰 아마 분들도 그렇지 있을라나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경찰국 회의에 갔다가 좌천되었다는 것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국회에 가서 그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좀 막아달라라는 국민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그 억울하게 고소당한 뭐 순경을 위해서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상 경찰관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면서 밴드 활동도 하고 하면서 경찰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이 앞장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경찰 동료분들이 저를 추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혹시 뭐 그 이전에 네. 이 대표하고는 무슨 뭐 안면이 있었나요? 아, 전혀 아는 사이는 네. 아니었고요. 이번에 영입하면서 네, 영입되면서 그때 처음 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지은 총경은 사실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죠? 그 유명한 사건 있죠, 예전에. 아, 그게 네. 한 10년도 더 됐죠. 12년 됐습니다. 12년 됐던 그 유명한 그 미니스커트 검찰청 앞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검찰에 대해서 그 항의하는 그런 저 사진으로 아주 그때 언론에서 아주 요란하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네. 지금 저 사진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저 때는 저런 옷을 입었구나. 지금은 무릎이 시려서 잘 못 입습니다. 저 때가 12년 전이었었는데요. 12년 전이면 저 뭐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언젠가요?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12년 전이면 201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정부 말기네. 네, 예. 이명박 정부 말이었습니다. 네, 저 때 그 검사가 경찰관에게 막말과 수사 축소를 지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찰관이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이 검사가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대구지검 밀양지청에 가서 저 이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저 때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개인의 자격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뭐 제복을 입는다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았고 그래서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일 예쁘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갔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 옷이 가장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12년이 지났는데도 저 사진이 아직도 예. 저게 이지은 총경한테는 그 상징적인 그런 것 그런, 같습니다. 네. 그 이미지를 바로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사진이 돼 버렸는데 네. 사실은 뭐 저 때는 물론 휴가 내고 네. 입고 갔고 총경회의 때도 휴가 내고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예. 미니스커트 입지 않았어요? 공교롭게도 그때도 미니스커트를 제가 입었더라고요. 네. 예. 아니 입었더라고 이렇게 남 얘기처럼 하지 말고 본인이 그쵸? 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감사 미니스커트 얘기를 처음부터 하면 좀 그렇고 좀 이따가 또 합시다. 네, 네. 자 주변에서 어쨌든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여성 경찰이 또 누구보다도 경찰을 사랑했던 이런 이지은 총경이 경찰을 그만둔다 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가족이나 지인들 또 선후배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경찰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정치를 한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영입은 보안 사안이어가지고 당에서 절대 얘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직 뭘 할지 안 정해졌습니다만 일단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다들 말리시는 거예요. 청장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 전남 청장님께서 너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말리시고 이제 옆에서는 뭐 변호사 하려고 저러나 아니면 뭐 정치하려고 저러나 아니면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하고 꾹 참고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많이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내부 이제 인트라넷에 누군가 저에 대한 헌정글을 쓴 거예요.
써서 굉장히 이제 좋게 써주셨는데 네. 굉장히 뜨겁고 강렬하게 경찰을 사랑했던 기득권에 저항하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했던 자유로운 영혼 이지은이 경찰을 맞아요. 떠났다. 자유로운 영혼. 예. 그렇게 했더니 막 밑에 막 이제 굉장히 슬프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도 응원한다 이런 글들이 쭉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웃겼던 반응이 뭐였었냐면 그 제목이 이지은 총경이 결국 경찰을 떠났습니다였는데 제 후배가 그거를 경찰을 떠났습니다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를 잘못 본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바이든 날리는 거 아니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보지? 그래가지고 예. 제가 죽은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라서 경찰을 세상을로 봤다고?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니까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선배 경찰을 떠난 거여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세상을 떠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웃긴 반응이 그랬습니다. 부모님 부모님은 사실은 이제 안정적인 어떤 공무원의 삶을 두고 이제 불확실한 정치의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를 좀 하셨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경찰청장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또 아버지들은 또 딸에 대한 절대적인 그렇죠. 믿음. 네. 우리 딸이 최고잖아요, 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 역시 부모님 뭐 늘 네, 든든한 후원자. 네, 예.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정치는 언제부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은 한 적은 없었고요. 저는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언젠가 또 나에게 기회가 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막연한 생각만 했었고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8년 전에도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워낙 어렸을 때였고 한 38살 이럴 때여가지고 그때는 그러면 뭐 경정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국민의 대표보다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됐었고 그러나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드디어 내가 경찰을 위해서 할 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어도 그 한 가운데서 경찰과 관련된 이슈라면 그 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건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왔었는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정말 경찰이 실시간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경찰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어떤 경찰국 설치에도 뭔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회의를 했을 뿐인데 좌천이 되어버렸고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정말 높은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경찰의 리더라는 사람은 가장 현장 경찰관에게 니네가 잘못했다. 112 신고를 잘못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책임을 다 돌려버리고 비폭력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해산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제자리에서 저의 일만 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이걸 바꿀 수가 없구나. 내가 경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냉소적이 되었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졌고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망해라.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혹시 정치를 해보지 자네 정치를 해보지 않겠나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굉장히 뛰면서 내가 드디어 경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생겼다. 내가 그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내가 경찰을 너무 지키지 못했구나. 경찰아 내가 너를 너무 버려뒀었구나. 내가 밖에 나가서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국회의원이 돼서 정말 정권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찰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도록 제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총경 이제 뭐 2년차 통일이 되고 하면 이제 뭐 서장, 일선 네네. 경찰서장 나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누구나 이제 총경이 되면 서장 하는 게 또 네, 꿈일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또. 네, 네. 근데 그걸 못 해본 좀 아쉬움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딱히 그렇진 않았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경찰을 그만두게 되면서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2001년도 제가 경찰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식 영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 번도 안 본, 졸업하고 한 번도 안 본 그 영상을 봤는데 예. 2001년도 졸업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우리 경찰대학에 오셨어요. 예. 축사를 하시는데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다. 경찰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얼마나 오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을 하는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국민들한테 봉사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만 든다면 지위 고하나 근무 연수의 장단과 상관없이 당신들은 후대에 길이 남는 경찰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현장으로 나가게 된 초급 간부들한테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데서는 승승장구해라 내지는 뭐 끝까지 뭐 정년까지 해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말인데 그게 아니라 높이 안 올라가도 된다. 그냥 조금만 해도 되니까 하는 동안 너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23년이 지나서 네. 지금의 저에게 답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옛날에 얘기를 네. 그걸 그대로 거의 기억하시나요? 다시 찾아봤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답이다.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서장은 한번 해봐야지. 너 뭐는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말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